네. 자, 네. 다음 상담 바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.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46세 여성분이신데요. 갱년기 네. 증상을 안고 계십니다. 갱년기가 왔는지 좀 불안하고 초조해진다고 하는데요. 또 얼굴도 미세하게 떨리는데 일주일 정도 이런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사실은 초경을 할 때도 여성분들이 많이 놀래죠. 10대 때 이제 하게 되면. 네. 하지만 갱년기가 왔을 때도 대부분의 중년의 여성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. 네. 갑자기 열도 나게 되고 불안하기도 하게 되고. 그래서 당황해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충분히 개선이 되고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. 이 불편하시는 시청자님을 바로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. 예. 언제부터 이렇게 불편하셨던 거죠? 갱년기 증상으로? 작년 가을 때부터 네. 조금 약간 손발이 좀 차가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손도 좀 저리고. 네. 예, 그러더니 올 초 1월 달부터 갑자기 뭐 이렇게 좀 마음도 안정이 안 되고 네. 불안하고 초조하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미세하게 몸이 좀 떨리더라고요. 네. 으슬으슬 춥고. 네. 그리고 이제 머리도 자꾸 흔들리고 이러니까 또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. 사람들하고 또 만나기도 어렵고, 네. 근데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계속 불안하니까 네. 제 선생님. 몸이 긴장돼 있는 것 같아서 목하고 이런 그 어깨 쪽이 굉장히 뻐근하고 아파요. 하루 네, 이 종일 갱년기 증상하고요. 예. 그다음에 어깨 아픈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. 네, 그 원장님하고 한번 상담을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. 네. 네,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예. 그 지금 갱년기 증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심리적인 문제이실 수도 있는데요. 네. 죄송한데 지금 생리는 어떠세요? 생리는 거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하고요. 네. 그 생리 양이 좀 줄었고, 예, 그리고 생리하기 전에 좀 우울감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있는 상태예요. 네, 그 보통 그 여성분들 폐경이 한 50대 전후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네. 이제 갱년기 증후군이나 폐경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리량이 많이 줄어들거나 네. 또는 규칙적으로 생리가 있다가 뭐 한두 달 건너뛴다든지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제 폐경전 증후군으로 보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생리가 규칙적으로 좀 있으시고 네. 물론 이제 생리량이 줄어든다는 건 어떤 몸에서 여성 호르몬 분비량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갱년기 증후군을 볼 수 있는데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당장 폐경이 일어나는 그런 그 현상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. 혹시 그 이런 그 갱년기 쪽에 그 증상들 말고 네. 우리 시청자님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몸과 마음이 긴장될 만한 그런 어떤 요인들이 있으실까요?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하고 가장 관련이 깊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. 네네네. 저희가 이제 그 갱년기 증상이 대표적인 게 갑자기 몸에서 열이 훅 올라가고요. 또 네. 땀이 나고 땀이 났다가 또 막 한기가 들죠. 아까 그 수족 냉증이나 뭐 오한 이런 증상들도 말씀하셨는데 자, 이런 것들은 이제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는 어떤 시초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갱년기 이제 증상들 때문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사실은 어떤 불안이나 초조 또는 우울 또 대표적인 증상의 불면도 있습니다. 갱년기 증상에.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시고 또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몇 년씩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봐서는 우리 시청자님은 그런 어떤 그 스트레스나 화를 평상시에 잘 이렇게 그 해결하거나 해소를 못 하시고 네. 좀 이렇게 쌓아두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되어지고요. 네.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하시는 운동을 하거나 또는 친한 친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 속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취미 생활 같은 것들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노력들만 갖고도 이제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증상이 심해진다면 저희가 이제 한의원에서 뭐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침이나 약침 치료를 해드리고
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어떤 고열시켜주고 갱년기 증상을 좀 완화시켜줘서 이렇게 어떤 노화 현상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네. 천천히 완만하게 해서 갱년기 자체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처방들이 있습니다. 네. 이런 어떤 약물 치료도 필요할 것 같고요.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이제 음식 드실 때 예. 인스턴트 음식이나 너무 자극적이거나 맵고 짠 음식들보다는 네. 사실은 신선한 야채와 과일들을 좀 많이 드셔야 되고요. 네. 오늘 저희가 그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양송이를 이용한 버섯 종류의 음식들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그 불안초조 그쪽 부분은 저희 또 우리 박정현 원장님이 이 한방 신경정신과로 저 박사학위를 받고 진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. 네. 이 시청자님 수면은 어떠신가요? 수면이 깊은 잠을 주무시나요? 잠을 자지 못한 지가 좀 한 10년 좀 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화장실 큰 대변은 어떠세요? 대변 보시는 거는? 변비가 좀 있고요. 이틀에 한 번씩 볼 때도 있고,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런 게 없고, 소화는 어떠신가요? 불규칙한 것 같아요. 소화. 소화요? 소화가 잘 되세요. 소화도 잘 안 되는 편이죠. 그러면 평소 이제 뭐 20대 때, 30대 때도 성격이 좀 네. 내성적이시고, 예. 뭐 좀 생각이 많고 꼼꼼하시고 그런 편이셨나요? 아니요,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셨어요? 자기 주장이 강했었죠. 그러면 그때 감정 표현도 직선적으로 하시는 편이고 그러셨어요? 예, 예. 그런데 그때도 소화가 안 되시고 화장실도 매일 안 가시고 아니요, 그러진 않았던 그때는 잘 되셨는데 네네.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도 못 가시고 뭐 언제부터 이러셨나요? 이제 아무래도 육아 문제도 있고요. 결혼하면서 이제 많이 안으로 참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.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. 그러니까 워낙에는 활동적이시고 사교적이시고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당연히 좋아하고 말도 직선적으로 하시고 이러셨던 분인데 그러지 못하시고 이제 집에서 아이 키우시면서 좀 많이 답답하시고 이런 상황에 처하시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되신 거죠? 그런 것 같아요. 예, 지금 예. 갱년기랑 겹쳐서 약 화병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. 예, 그 화병이라는 게 원래 갱년기 이후에 발현이 됩니다. 갱년기 이후에 화병이 발현이 되는데 그 원인은 이유가 되는 거는 뭐 10년, 20년, 30년 전부터 쌓인 거를 우리가 화병의 원인으로 이제 추적을 하는데 이제 갱년기가 돼서 이제 몸 안에 어떤 균형이 이제 뒤죽박죽이 되면서 이제 그 안에 쌓여있던 게 나오는 게 이제 화병이거든요. 이거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전문적인 좀 한방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. 해드릴 얘기도 많고 또 치료도 이제 좀 몸 안에 이제 생체적인 균형도 깨져 있는 상태라 자꾸 자궁의 기능은 수그러들고 자궁의 진액이나 혈액도 부족해지면서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될 화나 기가 위로 자꾸 솟구치고 항진되는 거거든요. 기운이 이제 불완전하게 역삼각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그게 단순히 갱년기 증상으로만이 아니고 지금 계속 심리적으로 쌓여왔던 게 워낙에는 활달하게 이렇게 날아다니셔야 될 분이 날개를 접고 되게 계시다 보니까 답답해서 심리적으로 계속 억눌려 왔던 그런 거랑 이제 겹쳐서 나타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마음가짐도 좀 바꾸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바깥 활동을 조금 뭐 운동이나 아니면 취미 활동도 같이 겸하면서 지금 오장육부의 어떤 밸런스도 한방 치료를 통해서 잡아주고 이런 어떤 복합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 한의원을 좀 내방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더 심해집니다. 이제 생이 끊치고 그러면. 예, 저기 시청자님, 제가 한마디만 더 거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이제 앞에서 두 분 원장님이 이제 정신적인 거나 신경적인 거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얘기들을 잘 참고하시고요. 본인 노력하셔가지고, 노력하시는 부분도 좀 필요한데,
네.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쭉 들어다 보니까 우리 이제 마음하고 몸이라고 하는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보통 갱년기가 됐다고 기간을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갱년기다라고 이제 확정을 하시거나 또는 뭐 육아 때문에 나는 힘들어서 참다 보니까 그랬다라고만 얘기하면 모든 게 좀 정신적인 면만 강조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저희가 이제 한방에서 주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. 이 형태적인 몸 말고 혈액이 순환되는 순환적인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. 지금 본인이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개념들이 쓰는 체력뿐만이 아니라 그 내가 쓰고 나서 벌어주는 자생적인 체력, 그러니까 네. 내 몸을 치유해주는 능력이 살면서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성분이나 또는 마음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몸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산후조리, 네. 보통 미역국 먹고 산후조리하면 밥이 피가 잘 되고 자궁의 수축력이 좋아지면서 피가 잘 돌아야지 산후 우울증도 안 생기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소모적이고 나는 이렇게 억눌리고 이랬다는 마음적인 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. 네네. 한방에서는 이제 공포하고 경기를 좀 다르게 보는 것처럼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는 공포가 있는 반면에 네. 몸의 허약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래는 경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. 예. 요거는 정신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몸의 활기를 도와주는 자생하는 치료를 성분적으로나 한약재나 침치를 통해 가지고 연습을 좀 시켜서 몸이 자기가 벌어주는 능력을 습관적으로 좋은 쪽으로 유도해야지만 마음도 따라온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본인이 지금 나타난 증상들은 전부 다 몸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는 증상들이니까 이 증상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. 이런 증상들의 경계가 있고 노력이 있을 때 자기 몸에 소진된 에너지들을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에너지가 되고 숨 쉬는 게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몸적인 연습을 시키는 습관적인 노력을 한의원에서 많이들 도와주고 있거든요. 네. 너무 증후군이라는 입장으로 외우거나 또는 그냥 판에 박혀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벗어나서 내 몸의 대사의 허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연습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앞에서 말씀하신 원장님들 말씀 참고하셔서 몸으로 돌보는 한의원에서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시청자님. 네네. 저희가 그 직접 전화 상담 주신 시청자분들 중에 네. 이 쌍화탕을 한 박스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. 그래서 네네. 이 쌍화탕이 사실은 뭐 갱년기 증후군에 쓰는 약은 아니지만 네네. 우리 봄철에 피로 회복되고 또 몸의 보혈, 혈액을 보충을 시켜주면 사실은 불안이나 초조나 긴장이나 또 아까 그 시청자님이 약간씩 그 몸이 좀 미세하게 떨리는 증상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. 네네. 그런 부분에는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쌍화탕 이거 저희 건강 한의사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. 아, 이거 복용하시면서 아까 박정희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그 화병이나 스트레스적인 문제는 전문 한의사 선생님한테 꼭 진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아유, 시청자님. 감사합니다. 네, 그 세 분의 원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네네.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우리가 좋을 때가 있지만 그거는 남한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지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말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말을 지금 들을 입장이 아니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속에 있는 거를 다 토해내야 될 상황으로 생각이 되니까요. 그 대화와 또 한방치료 꼭 병행해 보시길 바랍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.